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로비였어요. 할머니, 이 예금 5년 전에 만기됐는데요. 창구 직원이 말했어요. 귀찮다는 듯이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연락 드렸는데 안 받으셨나 봐요. 만기 확인은 본인 책임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68살 먹고 만기도 모르는 멍청한 노인네 취급받다니.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금리 5%였던 예금이 0.1% 보통 예금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5년간 손실된 이자 계산해 봤습니다. 1247만 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기로요. 제 이름은 오정희 68이에요. 남편은 4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반찬 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다음 달 문 닫아요. 집세가 200만 원 밀렸거든요. 그날 오후 서랍을 뒤지다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어요. 파란색 표지, 목동은행. 마지막 거래일이 2015년 12월 5일. 5년 전이네요. 아, 맞다. 남편이랑 20년 전 함께 든 예금. 10년 만기 1,500만 원. 금리 5%였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 정신없이 살다 까맣게 잊고 있었죠. 만기되고 5년이나 지났으면 2,400만 원쯤 되려나? 집세 내고 가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은행으로 갔어요. 번호표 58번. 40분 기다렸죠. 창구 직원 김하늘 대리가 컴퓨터를 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손님, 이 예금 5년 전에 만기됐는데요. 왜 안 오셨어요? 제가 깜빡했어요. 만기 확인은 본인 책임이에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거래 내역서를 받아봤어요. 만기 원금 1,500만 원, 이자 814만 원, 총액 2,314만 원. 만기 후 보통예금 자동 전환. 현재 잔액 2,384만 원. 생각보다 많네요. 출금 신청서를 쓰려는데 잠깐 5년 동안 70만 원밖에 안 늘었네요. 저기요, 보통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0.1%요. 만기 전 금리는요? 5%였네요. 5%에서 0.1%로요?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연락 드렸는데 안 받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저 한 통도 안 받았어요. 손님, 만기 확인은 본인 책임이에요. 옆 창구 직원이 킥 웃었어요. 김하늘 대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어르신들이 만기 확인 안 하시고 나중에 오셔서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쯧쯧 혀를 차는 소리.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출금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출금했어요. 2,384만 원. 은행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5%에서 0.1%. 왜 연락을 안 했을까요?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꺼냈어요. 만기 금액 2,314만 원. 만약 5년간 5%로 계속 굴렸다면 계산했어요. 2,952만 원. 차이가 568만 원.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으로 검색했어요. 만기 후 우대금리 약정 금리의 50%. 그 후 보통예금 금리.
다시 계산하니 2,400만 원 정도. 현재 2,384만 원이니 차이가 16만 원. 아니, 만약 정기예금으로 재해치했다면 3%로 가정하면 2,680만 원. 차이가 296만 원. 메모장에 적었어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손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50만 원.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2015년 12월. 은행 전화 없어요. 문자함도 봤어요. 은행 문자 없어요. 서랍에 우편물도 뒤졌어요. 은행 우편물 없어요. 메모했어요. 통화 기록 없음. 문자 없음. 우편물 없음. 결론. 은행에서 연락하지 않았음. 왜요? 실수? 아니면 고의? 새벽까지 잠 못 이뤘어요. 내일 다시 은행 가서 제대로 확인하기로 했어요. 고객 책임입니다. 다음 날 증거를 챙겼어요. 통장, 거래 내역서, 메모, 휴대폰 캡처. 은행에 가서 김하늘 대리를 다시 만났어요. 만기일 때 연락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한숨을 쉬더니 컴퓨터를 쳤어요. 통화 기록 없네요. 문자나 우편도 없고요. 그럼 연락 안 하신 거잖아요. 시스템 기록이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안 하신 거네요. 짜증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손님, 만기 확인은 본인 책임이에요. 저희가 일일이 연락드릴 의무 없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약관에 만기일 1개월 전 통보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원칙이고요. 실제로는 고객님이 확인하셔야 돼요. 옆 직원이 킥 웃었어요. 지점장님 만나고 싶어요. 지점장 이민석이 나왔어요. 사무실에서 천천히 설명했어요. 예금, 만기, 연락 못 받은 것, 금리 하락, 손실액. 고객님, 안타깝지만 만기 확인은 고객님 책임입니다. 약관에 통보 의무가 있어요. 원칙적인 사항이고요. 실제로는 고객님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정말 연락 안 하셨는지요? 컴퓨터를 켰어요. 통화 기록 없습니다. 문자 없습니다. 우편도 없네요. 그럼 연락 안 하신 거잖아요. 기록이 없다는 것이지 연락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기록 누락일 수도 있어요. 메모장을 꺼냈어요. 제 손실액이에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가정일 뿐입니다. 만기 후 우대 금리라도 받았으면 달랐잖아요. 우대 금리는 재해치 신청하신 분만요. 고객님이 직접 오셔도 됩니다. 5년이나 지나서 오신 건 고객님 잘못 아닙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을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객 책임이니까요. 은행을 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였어요. 고객 책임, 고객 책임, 고객 책임.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은행이 연락 안 한 거요. 기록이 없는 게 증거예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집에 돌아와 금융감독원에 바로 전화했어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은행 민원 넣으려고요. 만기 예금 연락 안 해줘서 손해봤어요. 담당 부서로 연결됐어요.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20년 전 예금, 10년 만기, 연락 없음, 금리 하락, 손실 150만 원. 은행에서 만기 통보를 안 했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통화 기록 없고, 문자 없고,
우편물도 없어요. 은행 시스템에도 기록 없대요. 은행 측 답변은요? 기록 누락이고 고객 책임이래요. 일단 민원 접수해드릴게요. 은행 측에 사실 확인 요청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자로 접수 번호가 왔어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졌어요. 은행 만기 미통보 검색했더니 기사가 나왔어요. 만기 예금 미통보로 수십억 손실, 시니어 피해 급증, 5년간 3천 건 이상, 60대 이상이 70%, 댓글도 수십 개, 모두 비슷한 피해였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친구 영희 씨를 만났어요. 혹시 은행 예금 만기되고 연락 못 받은 적 있어요? 영희 씨 눈이 커졌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당했어요. 작년에 알았는데 한 100만 원 손해봤어요. 박순자 씨도 당했대요. 여기저기 다 있더래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금융감독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은행 답변서가 올라왔대요. 컴퓨터로 확인했어요. 만기 통보 시도했으나 연락 안 됨. 시스템 기록 누락은 오류로 추정. 고객 책임. 화가 났어요. 거짓말이에요. 금융감독원 의견도 봤어요. 통보 증거 없어 확인 불가. 약관상 고객 책임. 은행의 통보 철저 이행 권고. 권고만 하고 끝이에요? 문득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약관상 고객 책임. 약관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인터넷에서 은행 예금 약관 PDF를 다운받았어요. 60페이지짜리 한 장씩 읽기 시작했어요. 45페이지쯤에서 발견했어요. 제3조 은행의 의무. 제5항 만기 예금 통보 의무. 은행은 정기예금 만기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만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기록은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손이 떨렸어요. 통보하여야 한다. 의무예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 누락이 아니에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프린트한 약관을 들고요. 지점장실로 바로 갔어요. 약관 확인했어요. 제3조 5항 통보 의무라고 나와 있어요. 프린트물을 내밀었어요. 이민석 지점장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통보 안 하셨어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당시 시스템 오류가 있었어요. 일부 고객에게 통보가 안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럼 은행 잘못이잖아요. 제 손실 배상해 주셔야죠. 그건 본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일주일 주세요. 일주일. 꼭 연락 주세요. 네. 이번엔 달랐어요. 은행 책임이라고 인정했거든요. 함께 한 목소리.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 없었어요. 2주일, 3주일. 여전히 없었어요. 은행에 전화했어요. 회의 중이래요. 외근 중이래요. 피하는 거였어요. 한 달 후 직접 갔어요. 본사 답변 나왔어요? 이민석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본사에서 배상 거부했습니다. 선례가 되면 다른 민원이 늘어날까 봐요. 약관 위반은요? 법무팀에서는 약관상 의무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합니다. 처벌 조항이 없어서 배상 의무도 없답니다. 말도 안 됐어요. 알겠어요. 저도 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영희 씨에게 전화했어요. 영희 씨, 같이 민원 넣을래요?
우리 둘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좋아요. 해봐요. 박순자 씨한테도 전화했어요. 하겠대요. 셋이 모여서 집단 민원서를 작성했어요. 각자 손실액, 경위, 증거 정리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금융감독원에서 연락 왔어요. 은행 측에서 일부 인정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통보 누락된 사실을 인정했어요. 손실배상은 개별 협의하겠답니다. 사흘 후 은행 본사에서 전화 왔어요. 시스템 오류로 불편 끼쳐 죄송합니다. 우대 금리 적용 시 이자 차액 56만 원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 입금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사과를 받았어요. 추가 민원이나 법적 조치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합의서를 받고 서명했어요. 일주일 후 56만 원이 입금됐어요. 영희 씨는 40만 원, 박순자 씨는 60만 원 받았어요. 두 달 후 영희 씨에게서 전화 왔어요. 정희 씨, 뉴스 봤어요? 법이 바뀐대요. 앞으로는 통보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대요.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어요. 만기 예금 미통보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내년부터 시행. 정말이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죠. 그날 밤 56만 원 입금된 통장을 봤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법까지 바뀌었으니까요. 배상금을 받고 석 달이 지났어요. 밀린 집세 50만 원 냈고 나머지는 분할로 내기로 했어요. 가게는 문 닫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 식사 돕는 일이에요. 그날 목요일 복지관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이민석 지점장이었어요. 오정희 고객님? 지점장님? 어색한 침묵.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자원봉사요. 지점장님은요? 저도 자원봉사입니다. 법 개정 후 본사에서 시니어 고객 이해 교육을 시켰어요. 봉사도 그 일환이고요. 아, 처음엔 억지로 왔는데 오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객님께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과요? 그때 너무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규정만 앞세우고 고객님 입장은 안 봤어요. 여기 와서 어르신들 만나니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한참 그를 봤어요. 화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고개 드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배상도 받았고 법도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지점장님도 직장인이셨겠죠. 본사 방침 따라야 했을 거예요. 앞으로 다른 어르신들한테 잘해주세요. 그걸로 됐어요. 이민석 지점장 눈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오늘 주방 담당인데 지점장님은요? 저도 주방이에요. 그럼 같이 할까요? 같이 주방으로 갔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점심 배식 시간. 어르신들이 들어오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정희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네, 좋은 일 있었어요. 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민석 지점장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네, 목요일마다 와요. 저도 목요일이에요.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요. 용서라기보다 내려놓은 거예요. 화내고 있으면 제가 더 힘들거든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완전히 친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민준이한테 얘기해 줬어요. 은행 이야기, 민원, 배상, 법 개정. 엄마, 대단하세요. 진짜 멋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배상금은 어떻게 쓰셨어요? 집세 내고 복지관에 기부했어. 복지관에요? 엄마, 제가 효도를 못 해드렸네요. 무슨 소리야? 너 잘 크고 잘 살잖아.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주에 지우 데리고 갈게요. 그래, 와라. 며칠 후 복지관에서 이민석 지점장을 다시 만났어요. 정희 씨, 저번에 말씀하신 복지관 기부건인데요. 저도 조금 보탤까 해서요. 정말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요. 점심 배식 시간,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정희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네. 좋은 일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 많으셨어요. 손 떨리는 분, 혼자 사시는 분. 저도 힘들었지만 이분들은 더 힘드시겠구나. 집에 와서 통장을 꺼냈어요. 지금 잔액 15만 원. 많지 않지만 떳떳해요. 제가 싸워서 받았으니까요. 그 싸움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생기게요.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68살.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지만 후회 안 해요. 배웠어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이유 없다는 것. 당당하게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것.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다음 주 일요일 민준이가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손주 지우가 달려와 안겼어요. 외할머니,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은행이랑 싸워서 이겼다고요. 선생님이 멋있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손주가 자랑스러워하는 외할머니. 이런 게 행복이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고객 책임이라는 말에 그냥 받아들였다면요. 배상도 못 받았겠죠. 법도 안 바뀌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제 자존감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목소리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저 같은 일을 당할 뻔한 많은 분들을 지켜낸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목소리 내세요. 작은 시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